안녕하세요. 한의사 건강박사 김박사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준비한 건강 이야기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고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주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흔히 겪는 증상, 바로 근육에 쥐가 나고 뻣뻣하게 경직되는 현상입니다. 잠자는 중에 종아리에 심한 통증이 오거나 운동 도중 발이나 허벅지가 굳어 움직이지 못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체온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갑자기 과도하게 수축하거나 경직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같은 미네랄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거나 땀을 많이 흘려 전해질이 소실되면 균형이 무너지고 근육이 제멋대로 수축해 쥐가 납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량이 줄고 신장 기능도 떨어져 균형 유지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쥐가 더 잘 생깁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근육이 제 역할을 하려면 산소와 영양이 혈액을 타고 제때 공급돼야 합니다. 하지만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갑자기 수축합니다. 그래서 밤에 누워있을 때 다리에 쥐가 잘 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근육량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들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뭉치고 긴장합니다. 네 번째는 신경 이상입니다. 허리 디스크 척추 협착증 등으로 신경이 눌리면 근육이 경직됩니다. 다섯 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고혈압약 이뇨제는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쥐를 유발합니다. 여섯 번째는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순환이 나빠지고 근육이 쉽게 뭉칩니다. 일곱 번째는 수면 자세입니다. 무릎을 심하게 구부리거나 발끝이 아래로 떨어진 채 자면 근육이 당겨 쥐가 납니다. 이렇게 원인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결국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경고라는 점입니다. 저는 진료 중 이런 사례를 자주 봅니다. 어떤 70대 여성은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고생했습니다. 검사 결과 수분 부족과 고염식이 원인이었습니다. 물을 하루 1.5리터 나눠 마시고 저녁잔 음식을 줄이며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권했습니다. 2달 후 환자는 밤마다 괴롭던 쥐가 거의 사라졌어요 라고 했습니다. 또 60대 남성 환자는 운동 후 자주 쥐가 났습니다. 땀은 많이 흘리는데 전해질 보충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와 칼륨이 들어있는 과일을 챙기게 했더니 증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쥐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영양 불균형이 드러나는 지표입니다. 쥐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충분히 물을 마셔야 합니다. 둘째,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챙기세요. 셋째, 근육량을 유지하려면 매 끼니 단백질을 넣으셔야 합니다. 넷째,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은 필수입니다. 다섯째, 수면 자세를 교정해야 합니다. 여섯째, 장시간 같은 자세를 피하고 틈틈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근육의 쥐는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 즉 혈액입니다. 쥐가 나는 원인 중 상당수가 사실 혈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피가 맑으면 근육은 편안합니다. 반대로 피가 탁하고 끈적하면 근육은 산소 부족에 시달리고 쉽게 경직됩니다. 그래서 혈액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가 맑아야 건강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저 속설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피가 맑아야 세포가 에너지를 얻고 근육이 제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피가 탁하면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합병증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고혈압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끈적해지면 압력이 높아져 혈압이 오릅니다. 고혈압은 합병증을 부르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 뇌졸중,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옵니다. 다음은 동맥경화입니다. 혈관벽에 기름덩어리가 붙어 통로가 좁아집니다. 이때 다리로 가는 피가 부족해져 걸을 때 종아리가 아프고 밤마다 쥐가 납니다. 또 고지혈증은 피 속에 기름기를 늘려 혈액을 탁하게 하고 동맥경화를 가속화합니다. 당뇨병, 합병증도 무섭습니다. 피에 당분이 많으면 작은 혈관부터 손상됩니다. 눈, 콩팥 신경이 망가져 시력 저하, 심부전, 말초신경병증이 생기고 발이 저리고 쥐가 잘 납니다. 마지막으로 혈전입니다. 피가 끈적할수록 피떡이 생기기 쉽습니다. 혈전이 뇌를 막으면 뇌경색, 심장을 막으면 심근경색, 다리를 막으면 괴사로 이어집니다. 결국 피가 탁한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피를 어떻게 맑게 할까요? 답은 생활 속에 있습니다. 첫째, 수분입니다. 갈증이 없어도 자주 물을 마셔야 합니다. 둘째, 음식입니다. 기름진 고기, 튀김, 가공식품, 단 음료는 줄이고 채소, 과일, 해조류, 생선, 견과류를 드셔야 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양파, 마늘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해조류는 섬유질이 풍부해 혈관 벽의 찌꺼기를 줄여줍니다. 셋째, 생활습관입니다. 흡연은 반드시 끊고 음주는 줄이셔야 합니다. 운동은 최고의 혈액 청소제입니다. 매일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혈액이 맑아집니다. 스트레스도 관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호르몬 분비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 피가 끈적해집니다. 명상, 기도, 산책, 음악 감상으로 마음을 편안히 해야 합니다. 넷째,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피가 탁해집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방적 도움도 있습니다. 계피차, 생강차는 몸을 덮이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녹차는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복식호흡은 폐활량을 늘려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하므로 혈액의 질을 좋게 합니다. 따뜻한 족욕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근육과 피 이야기를 따로 보셨으니 왜 두 가지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피 없이는 단 1초도 버틸 수 없습니다. 혈액은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빼내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피가 탁하거나 혈관이 좁아지면 근육으로 가는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근육은 산소 부족으로 경직되고 쉽게 쥐가 납니다. 그래서 밤마다 다리에 쥐가 잦은 분들 중 상당수가 혈액순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말초 동맥 질환은 대표적입니다. 다리 쪽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아프고 쥐가 잘 납니다. 쉬면 나아졌다가 다시 걸으면 통증이 오기 때문에 간헐적 파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증상을 단순한 근육 피로라고 오해해 치료 시기를 놓치면 큰 병으로 번집니다. 또 당뇨, 합병증도 무섭습니다. 피 속 당분이 많아지면 작은 혈관부터 손상되고 신경도 망가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발저림, 쥐 경직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가 쥐가 잦아진다면 단순히 전해질 문제가 아니라 합병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뇌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으로도 쥐와 경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뇌경색 전조로 한쪽 팔다리가 저리고 경직되는 증상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만약 한쪽 다리에만 반복적으로 쥐가 나고 힘이 빠진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밤마다 한쪽 다리만 심하게 아프다면 혈관이 좁아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체하면 손상은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피와 근육을 함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생활 습관입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매일 일정량의 물을 나눠 마시고
채소, 과일, 생선, 해조류를 고르게 드셔야 합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육량이 줄면 혈당과 혈액순환이 더 나빠지고 쥐가 잘 납니다. 걷기 운동과 함께 주 2, 3회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스쿼트나 가벼운 아령 운동만 해도 충분합니다. 셋째,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늘면 혈압과 혈당이 오르고 혈액이 탁해집니다. 체중을 줄이면 혈액은 맑아지고 근육은 더 잘 움직입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올려 혈관과 근육을 모두 긴장시킵니다. 다섯째,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근육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최소 7시간 숙면을 취하세요. 음식과 영양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와 근육을 동시에 지키려면 단백질과 미네랄은 기본입니다. 생선, 두부, 살코기, 달걀은 근육을 지켜줍니다. 마그네슘은 견과류와 해바라기씨, 호박씨에 많습니다. 칼륨은 감자, 고구마, 바나나에 들어있습니다. 단, 당뇨 환자는 바나나를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칼슘은 멸치, 우유, 치즈, 두부에서 챙기세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부드럽게 하고 근육 염증도 줄여줍니다.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양파, 마늘은 혈관을 청소하고 근육의 피로를 줄입니다. 해조류는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합니다. 한방적 생활요법도 보조가 됩니다. 계피차,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 혈액순환과 근육 이완을 돕습니다. 따뜻한 족욕은 다리 혈류를 개선해 밤에 쥐가 줄어듭니다. 복식호흡은 산소 공급을 늘려 피와 근육의 활력을 동시에 높여줍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육과 피는 별개의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가 맑아야 근육이 편안하고 근육이 건강해야 피가 원활히 돌아갑니다. 피가 탁하면 근육은 쉽게 경직되고 쥐가 잘 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은 더 떨어집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합병증, 말초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생활습관과 음식 관리만 잘해도 피와 근육은 동시에 좋아집니다. 물 충분히 마시기, 채소와 생선 꾸준히 섭취하기, 단백질과 미네랄 챙기기, 매일 걷기와 근력 운동하기, 스트레스 줄이고 숙면 취하기 등 여기에 한방적 생활요법을 더하면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 쥐가 나는 것은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피가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기억하시고 작은 습관부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피가 맑아지고 근육이 튼튼해지면 노년은 훨씬 활기차고 건강해집니다. 저는 한의사 건강박사 김박사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정보와 이야기를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